자, 2단원의 두 번째 챕터, 2단원의 두 번째 챕터죠. 에너지 전환과 활용. 그 중에 첫 번째 강. 자, 태양 에너지의 생성과 전환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태양 에너지의 생성은 우리가 뭐 알고 있죠. 그 수소 핵융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자, 일단 에너지의 정의부터 한번 볼게요.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 얘기는 에너지하고 일은 서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값이다. 그래서 단위가 똑같아요. 에너지의 단위도 주울이고 일의 단위도 주울이고 단위가 똑같죠. 여러 가지 종류의 에너지들이 쭉 나왔네요. 빛에너지, 열에너지, 화학에너지. 화학에너지는 보면 물질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라고 나와 있죠. 음식물 같은 거에 들어가 있는 에너지 전부 다 화학에너지. 우리 뭐 사람의 체내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이것들 전부 다 화학에너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전기에너지도 있고 역학적 에너지, 운동과 위치에너지 합인 역학적 에너지도 있고 뭐 핵에너지도 있네요. 핵에너지는 또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죠. 핵 분열 에너지도 있고 핵 융합 에너지도 있고 핵 분열도 있고 핵 융합도 있고. 원자력 발전소는 요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핵 분열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태양에너지의 생성과 방출을 보시면 태양에너지는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수소 핵융합 반응입니다.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수소 핵융합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수소 핵융합이 뭐예요? 수소 원자핵 4개. 수소 원자핵은 다른 말로 뭐라고? 양성자. 자, 양성자 4개가 모여서 헬륨 원자핵 1개를 만들어냅니다. 헬륨 원자핵 1개에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붙어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양성자나 중성자는 질량이 뭐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양성자 4개, 여기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어쨌든 개수로 보면 똑같이 4개란 말이야. 4개, 4개. 4개가 모여서 헬륨 원자핵 1개를 만들어낸 거죠. 자, 이렇게 단순히 모였는데 이때 무조건 어떻게 됩니까? 질량이 무조건 줄어듭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4개 있죠. 4개가 모여서 이렇게 됐단 말이야. 이 안에 지금 4개가 모여 있어 이렇게. 근데 떨어져 있던 4개가 여기 붙어 있을 뿐이잖아. 근데 질량이 준다고. 무조건 이렇게 융합이 되면 질량이 감소합니다. 무조건. 감소한 질량이 어디 갔습니까? 에너지로 바뀝니다. 감소한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자, 감소한 질량만큼 에너지가 생성이 됩니다. 감소한 질량만큼 에너지가 생성된다. 그래서 발생하는 에너지는 델타 M C의 제곱의 관계식이 있어요. 이 델타 M이라는 게 사라진 질량 결손이라고 부릅니다. 질량 결손. 질량이 줄어요, 무조건. 이 질량과 이 질량을 비교하면 이쪽 질량이 크다고요. 사라진 질량만큼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발생한 에너지가 이제 방출이 되겠죠, 외부로. 핵융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외부로 이제 방출이 되고요. 그게 이제 일부 지구로 도달하는 겁니다. 자, 3번에 또 그 얘기가 다시 나왔네요. 질량과 에너지의 관계. 아인슈타인 아저씨가 이제 주장한 이론입니다. 질량과 에너지는 서로 어떻게 될 수 있다? 전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질량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될 수 있다. 그래서 핵반응이 일어났을 때 감소한 질량은 뭘로 바뀐다? 에너지로 바뀐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거를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라고 부릅니다. 질량 에너지 동등성. 여기 잘 나왔네요. 가에 있는 거 4개의 질량은 이만큼이랍니다. 근데 이걸 뭉쳐놓으면 질량이 이만큼이죠. 감소했죠, 질량이? 줄어들죠. 줄어드는 질량은 뭐가 됐다? 에너지로 바뀐 거다. 그거 하나 알아두시면 되고요. 태양 에너지의 전환과 흐름입니다. 태양 에너지를 우리가 받아서 계속 다른 에너지로 바꿔가면서 계속 쓰고 있죠. 열 에너지로, 때로는 운동 에너지로, 때로는 화학 에너지 등으로 계속 전환이 됩니다. 전환. 자, 바람입니다. 바람은요,
태양의 열 에너지가 바람의 무슨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기상현상, 눈이나 비가 오는 거 역시 태양의 무슨 에너지? 열 에너지가. 열 에너지가 저 하늘 위의 구름의 위치 에너지로 바뀌는 겁니다. 구름의 위치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물의 위치 에너지로 이제 또 바뀌겠죠. 구름 상태에서 빗방울로 바뀌고, 이게 또 떨어진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이렇게 계속 바뀌는 거예요. 광합성 같은 경우는 태양의 빛 에너지, 열이 아니죠.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바뀌는 겁니다. 화학 에너지로. 화학 에너지. 그다음에 태양 광발전입니다. 태양 열 발전이 아니고 태양 광발전. 태양의 빛이 바로 뭘로 바뀝니까? 전기로 바뀝니다. 전기 에너지로. 태양의 빛 에너지가 바로 태양 전지를 이용해서 전기로 바뀌기 때문에 발전기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누가? 태양 광발전이. 태양 열 발전이라고 문제가 나오면 이건 다른 얘기예요. 태양의 열 에너지를 가지고 물을 끓여요. 그 수증기를 만들어서 수증기를 가지고 터빈을 돌린다고, 발전기를 돌린다고. 발전기의 운동 에너지, 그죠? 발전기의 운동 에너지를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한단 말이에요. 발전기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 열 발전은 태양 광 발전하고 다르다. 태양 광은 빛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고요. 태양 열은 열 에너지를 이용합니다. 태양 열 에너지를. 그래서 여기 보시면 태양 에너지가 두 개로 나뉘죠. 빛과 열로. 빛을 이용한 거 광합성, 그 다음에 태양 광발전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열을 이용한 거 수력 발전도 들어갈 것이고, 바람 또는 풍력 이런 것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태양 열 발전 이렇게 하나 더 추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태양 에너지의 흐름은요, 지구에서 태양 에너지의 전환은 연속적인 과정으로 계속 순환되고 있고요,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구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에너지 흐름을 일으킨다 라고 나왔네요. 태양의 열 에너지가 물을 증발시켜요. 그래서 하늘 위로 올라가서 구름 만들어지고요. 이게 눈이나 비가 돼서 떨어지죠. 위치 에너지가 운동으로 바뀌는 일도 일어나고, 물의 위치 에너지가 수력 발전소를 통과하게 되면은 전기 에너지로 바뀌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전환이 되는 그림이고요. 빛 에너지는 이렇게 광합성을 통해서 화학 에너지로 포도당 같은 음식물 같은 게 만들어지잖아요. 양분이. 그 화학 에너지예요. 그게 땅에 묻히게 되면 석유속탄 화학 에너지로 바뀌고, 이거를 공장에서 연소하게 되면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CO2 빠져나가고 다시 대기로 돌아오고요. 자, 이런 물질의 순환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는 따라서 이렇게 계속 모양을 바꿉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히 하나 봤고요. 일단은 본문 보시고 뒤에 있는 문제 좀 쫙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발전과 에너지원. 진도 여기까지 나왔거든요. 발전과 에너지원 한번 볼게요. 자, 전기 에너지의 생산입니다. 전기 에너지 만드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전기 에너지는 전기를 어떻게 생산하냐면, 코일 준비하시고 자석 준비하시고 이 두 개 움직이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코일하고 자석 준비해서 이걸 갖다 움직이게 되면 전기가 생산되거든요. 요거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부르니? 전자기 유도. 명칭 외우세요. 정전기 유도 아니고요. 전자기 유도입니다. 이게 움직이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뭐 한다고 그랬어? 변한다고 그랬어. 요거 변하는 거. 요게 중요해. 이게 움직이게 되면 자석을 움직이건 코일을 움직이면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거든요. 자기장의 세기가 변할 때 전류가 생겨요. 변할 때. 일정할 때가 아니고 변할 때. 그러니까 자석 코일을 준비해서 얘네들을 가만히 세워두면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런데 얘네들을 움직이면 움직이는 순간 전기가 흘러간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이때 발생하는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부르고요. 유도 전류의 방향은
알려드릴게요. 유도 전류의 방, 이게 중요합니다. 유도 전류의 방향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렌치의 법칙이라고 부르는데요.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발생을 합니다.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발생을 합니다. 자, 볼게요. 여기 자석에 N극이 있고요. 밑에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다고 할게요. 이렇게 감겨져 있어요. 그러면 이 자석을 갖다가 이렇게 앞으로 내린다고 할게요. 아래쪽으로 내린다고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석이 지금 다가오고 있죠. 변화가 일어났어요. 다가오고 있어요. 이거를 방해해야 됩니다. 다가오면 어떻게 해라? 밀어라. 다가오면 밀어라. 얘를 밀어내려면 이쪽에 N극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럼 N극이 만들어지려면 이제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N극 쪽으로 잡으시고, 그럼 네 손가락이 남죠. 네 손가락의 회전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전류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위쪽으로 올리세요. 주먹 쥐고. 그럼 네 손가락이 남잖아요. 네 손가락 감싸지는, 네 손가락 감싸지는 방향을 보시면, 이렇게 된다고. 엄지손가락 올리시고, 네 손가락이 이렇게 이제 오른손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네 손가락이 이런 식으로 이제 감싸지게 되잖아요. 셋, 넷, 이렇게 감싸질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위쪽으로 맞추시면은 네 손가락이 이렇게 감싸지니까, 전류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요. 전류가 이렇게 회전한다고요. 전류가 이런 전류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전류가 I라고 하거든. 자,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지금 그림 보니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넘어가죠. 아니, 잠깐만요. 전류가 넘어와야 되네. 헷갈려. 다시 쏘리. 전류가 넘어와야 되죠. 이 그림 보니까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넘어오는 거는 이렇게 넘어와야 되겠네. 이렇게 넘어와야 되겠다. 내가 지금 이렇게 감아놨네요. 전류가 넘어와야 돼. 넘어와야 돼.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지금 흘러가는 거야. 자, 하나만 다시 할게. 이런 전류가 생긴다고. 자, 하나만 다시 할게. 다시 한번 해보자. 자, 다시. 자, 이렇게 있고, 여기 N극, 여기 S극이라고 하고요. 자, 코일을 잘 감아야 돼. 이렇게 이제 감겨져 있어요. 이렇게 감겨져 있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요때는 이제 요번에는 요 N극을 뒤로 도망간다고 할게요. 자석을 멀리 한다고 할게요. 자석이 멀어지면 이걸 방해해야 되니까 당겨라. 저거 당기려면 요 밑에 코일에 S극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잡아당기죠. N극하고 S극은 잡아당기잖아요. 그럼 아래쪽에 N극이 됩니다. 이렇게 코일에는.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내리는 거예요. 이제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내려. 엄지를 아래로 내려. 네 손가락이 이제 이런 식으로 감싸지겠죠. 이런 식으로 네 손가락을 감싸지겠죠. 그죠? 아래로 내리면 네 손가락의 회전 방향이 이제 이렇게 돌아 나가죠. 그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넘어가니까 이 그림에서는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겠죠. 이렇게. 자, 중요한 거, 변화가 생겨요. 자석이 다가오거나 멀어질 수 있겠죠. 그럼 변화가 생기면 어떻게 해라? 그거를 방해해라. 그래서 멀어지면 당겨라. 다가오면 밀어라. 요런 식으로, 요런 방향이 되게끔 이쪽에 전류가 생기는 겁니다. 중요한 거,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요 N극으로 맞추시는 거예요. 네 손가락이 남죠? 네 손가락의 회전 방향이 전류의 회전 방향입니다.
자, 이거 따라서 한번 해 보시고 아리송하면 수업 중에 꼭 물어보도록 합니다. 자, 그다음에 자, 이때 이제 전류가 만들어지는데 이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하면 더 세게 할 수 있을까? 예, 자석을 기본적으로 센 거를 쓰세요. 그다음 코일과 자석을 빨리 움직이세요. 그다음 이 코일의 가무숫자를 더 늘리세요. 예, 코일의 가무숫자를 많이 늘리면 돼요. 가무수를 더 챙챙 촘촘하게 많이 감아 놓으면 예, 전류가 세집니다. 그다음 전자기 유도에서의 에너지 전환 과정이죠. 먼저 움직여야 됩니다. 운동 에너지가 뭘로 바뀐다?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 먼저 운동 에너지 회전을 시켜야 됩니다. 코일을. 자,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 이게 전자기 유도에서의 에너지 전환 과정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전자기 유도 문제도 여기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전자기 유도를 가지고 우리가 만든 제품이 발전기입니다. 발전기. 발전기. 자, 발전기는 기본적으로 전기를 만드는 장치인데요. 일단 먼저 움직여야 됩니다. 운동 에너지를 뭘로 바꾼다? 전기로 바꾸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여기 얘를 먼저 얘를 1번 얘를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이 코일을 회전을 시켜야 돼요. 회전시키면 전류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자석 사이에서 뭐를 회전시킨다? 코일을 회전시킨다. 반대로 코일 사이에서 자석을 돌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렇게 회전을 시키면 전류가 생성이 된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뭘로 바꾼다? 전기로 바꾸는 장치가 발전기입니다. 전동기는 다르죠. 전동기는 이 반대예요. 전동기는 전기 에너지를 뭘로 바꾼다?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입니다. 이거는 전자기 유도가 아니에요. 얘는 전동기는 전자기 유도가 아니다. 발전기만 전자기 유도다. 자, 그 다음 이 발전기에서 전기를 만들면 기본적으로 이때 만들어지는 전기는 이런 전기가 돼요. 교류. 전류의 방향이 계속 바뀌는 전기가 돼요. 계속 회전하면서 바뀌니까. 이렇게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는 거를 직류라고 하는데 우리 흔히 건전지 알죠? 건전지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안 바뀌죠. 이런 게 직류고요. 발전소에서 발전한 전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교류 형태를 띱니다. 자, 발전기 원리라고 나왔는데 처음에는 보시면 회전하지 않았을 때 여기 요 네모 안에를 통과하는 자기장이 없어요. 통과 못하죠. 0도이니까 각도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얘를 갖다 회전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좀 틀어졌잖아. 각도가 45도 이렇게 됐을 때 이 면을 통과하는 애들이 막 늘어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면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점점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고 나왔지. 90도가 될 때까지는 증가해. 90도가 될 땐 최대가 되고.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 봐봐요. 이쪽으로 이렇게 통과하는 자기장이 많아지니까 그걸 막아야 되잖아요. 막아야 된다고. 통과하는 게 많아지니까 막아야 된다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왼쪽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막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내 손가락이 이렇게 넘어가는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그죠? 내 손가락이 넘어가는 형태가 된다고. 이렇게 넘어가는 형태. 자, 그래서 넘어가는 형태니까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된다? 감소시키려면 얘를 감소시켜야 되니까 그림에 있는 것처럼 전류가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감소시켜야 되니까. 그다음에 90도가 딱 되고 나서 90도에서 다음 순간이 돼버리면 그때 이제 유도 전류의 방향이 바뀌어요. 왜냐면 90도 딱 지나가는 순간 자기장의 세기가 줄어들거든요. 여기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감소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증가시켜야 되겠죠. 증가. 엄지손가락을 반대로 이쪽으로 오른쪽 S극 쪽으로 이쪽으로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내 손가락을 이렇게 넘어오는 방향이 되겠잖아요. 내 손가락이 이렇게 넘어오는 방향이 되잖아요. 엄지손가락이 저쪽이면.
전류가 이렇게 돌아와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그래서 이쪽에 넘어오는 방향,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넘어오는 방향이 되는 거죠. 넘어오는 방향. 자,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흐르다가 요 도선에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흐르다가 90도 넘어가서는 이렇게 반대로 흘러가거든요. 이런 걸 이제 교류라고 하는 거예요. 발전소에서 만드는 전기는 전부 다 이렇게 교류 형태가 됩니다. 자, 잘 봐두세요. 이 발전기 문제 내용도 이거 무조건 시험에 나올 거예요. 전류의 방향이 언제 바뀌어요? 90도 회전하는 순간 전류의 방향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요, 자기장의 세기가,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언제 제일 세요? 90도일 때 제일 세겠죠. 그 다음에요, 전류의 세기는 그럼 언제 제일 세요? 네, 0에서 출발하는 순간에, 이때가 전류의 세기가 0에서 출발, 회전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때가 전류의 세기가 가장 큽니다. 네,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생기면 엄청나게 큰 변화거든요. 그때 전류의 세기가 가장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거 0에서 90도일 때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한다. 통과하는. 그 다음에 90도에서 180도 될 때는 오히려 자기장의 세기가 감소하고, 90도 되는 순간에 전류의 방향이 바뀜 여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전류의 세기는 그러면 언제 제일 세냐? 0도에서 출발하는 순간. 그 다음 180도, 0도 180도 됐죠? 180도에서 또 뒤집어지는 순간, 180도에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순간, 요때가 이제 그림에서 제일 세네요. 자, 변화가 제일 큰 시기가 0도, 180도, 0도하고 180도, 요때 그러니까 전류가 제일 센 거예요. 자, 꼭 보시고 문제도 풀어보시고 아리송한 내용은, 본문 내용은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발전소의 발전기는 이런 샘플보다는 좀 더 무식할 거예요. 대용량이니까요. 선풍기 날개 터빈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코일 바깥쪽에 엄청나게 감아놓고요. 자석을 돌리네요. 가운데 있는 자석을 이 터빈에 묶어놔 가지고 돌립니다. 이 터빈을 뭘로 때리냐? 뭘로 때리느냐? 강력한 뭐 수증기로 때리느냐? 떨어지는 물로 때리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발전소가 이제 구별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화력발전소, 핵발전소 전부 다 수증기를 가지고 때리고요. 수력발전소는 떨어지는 물로 그냥 때리는 거예요. 터빈을. 뒷단은 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발전 방식이 이렇게 나눠지죠. 화력발전 그러시면 요거 보시면 돼요. 연료에 있는 화학에너지가 연소돼서 열에너지 만들죠. 열에너지를 가지고 수증기를 만들어요. 수증기 가지고 터빈을 돌리는 거예요. 운동에너지. 말단에는 당연히 발전기의 전기에너지가 되겠죠. 핵발전소는요, 핵에너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핵에너지는 핵 분열 에너지예요. 핵을 분열시키면 뜨거운 열이 발생하는데요. 그 열에너지로 또 수증기 만들어요. 그래서 터빈을 돌리고 마지막에 발전기에서 전기 생산되고, 뒤에는 다 똑같죠. 수력발전은 떨어지는 물의 위치 에너지로 바로 터빈을 때려요. 터빈 돌아가면서 발전기 돌리고 전기에너지 생산되죠. 이렇게 뒷단만 잘 알아두셔요. 자, 이러한 발전은 장단점이 다 있어요. 화력발전, 핵발전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중이 커요. 핵발전소 약 30%, 화력발전소는 두 개 합친 거죠. 거의 60%, 얘는 30% 대략, 그죠? 이런 비율입니다. 그래서 화력발전소 비율이 많아요. 얘를 좀 낮춰야 돼요, 우리. 그죠?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니까. 자, 화력발전소는 우리가 왜 이렇게 비율이 높아졌냐? 단기간에, 짧은 시간 내에 쉽게 건설할 수 있거든요. 돈도 많이 안 들어요, 다른 발전에 비해서. 발전량 조절도 쉽고, 급하면 하나씩 짜잘한 걸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증가하거나 에너지가 부족하면 빠르게 대처가 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많아진 거예요. 문제는 CO2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기타 오염물질도 많이 나온다. 이게 문제가 있고요.
당연히 뭐 매장량, 석유나 석탄 매장량도 한계가 있는 거겠죠. 핵발전소는 대량의 전력 생산에 유리한데 비용도 발전 비용도 좀 싼 편이고 이산화탄소도 거의 안 나와요. 문제는 아시죠? 폐기물 처리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방사능 누출 경우에도 큰 문제가 생기고요. 핵발전소를 지어야 되는데 어디다가죠? 짓는 것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들 반대하잖아요. 우리 동네에 들어오면 안 된다. 핵발전소를 필요하다고 해도 짓는 곳이 어디다 질 건데 이게 이제 물음표예요.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자기네 동네는. 그래서 더 늘리는 것도 굉장히 쉽지가 않다 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자, 발전소가 당연히 우리 생활에 전기에너지 생산하니까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런 생태계 파괴의 위험도 있고요. 환경오염도 있고. 자, 이런 위험도 있어서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에 노력을 많이 기울이자 이런 얘기입니다. 오염이 덜한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죠. 챕터 2개 잘 꼼꼼히 읽어보시고 여기까지 155쪽까지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